이재명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군사 모집. 아니면 3명을 짜자잔 할까? 여의도 무서운 동네다. 큰 코 다친다. 금, 이 콤보 뭘까? 와, 대한민국 인재들이 우수수수 우르르 우수수 아무튼 우르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민 추천제 시작. 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추천제를 운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강조하는 인재 영입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민주당은 인재영입위원회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현역 의원이 많아서. 네. 그와 반면에 국민의힘은 슬픈 얘기지만 공간이 텅텅 비었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현역 의원이 아니라 지역 위원장도 아직 못 채운 곳이 30곳이 넘어요. 따라서 인재 영입에 대한 절실함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네. 강렬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표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철규 사무총장님이랑 지금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이서 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청년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인재 영입위는 이재명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군사 모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 추천제라고 쓰고 개딸 추천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나를 들이받을까,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상 검증, 이재명 철학 검증, 이재명 어록 검증, 이재명 정책 검증 등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는 1차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누가 말했는지 딱 알겠는데요. 저는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이곳이 더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제의를 수락했다. 어차피 저 정도 사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이런 확장성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영역들을 나눠서 역할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후보군들을 물색하고 있고요. 재밌고 신선한 그리고 파괴력 있는 영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재 영입은 항상 이제 총선 전에 이슈가 됐는데 1호가 가장 상징성이 크잖아요. 오늘 한 전화 10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기조를 잡아가고 있어요. 2016년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 과학자들 영입했어요. 수학자. 근데 2020년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네. 의사, 간호사. 24년은 누굴 영입해야 될까? 이름이 아니라 어떤 프로파일, 분야에 네. 있어서. 근데 저는 하나는 멈춰있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의제적인 면에서.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말 경제 격차로 상징되는 나라가 두 쪽 났는데 자기 영역에서 그래도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소리 없는 약자들.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스터를 네. 달아들이지 않으면 이 험난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 이 세 영역은 아주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미래 통합 약자 이렇게 세 네. 가지 말씀 주신 거죠. 그 중에 누가 1번이 될지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분야에서 한 분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1번 한 명이니까. 아니면 3명을 짜자잔 할까? 가나다 순으로 1번 딱. 1-1. 아니 이문세, 서태가 아니 그룹으로. 네. 그럼 청년분들도 좀 얘기가 나왔나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저하고 이철규 사무총장 빼고는 20대, 3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겠네요. 예, 어떤 분은 기말고사 보고 오셔가지고 헉헉대는데 대한민국 인재를 막 지금 이제 위원장님과 저도 세대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 인정. 그리고 세대에 맞는 인재들을 영입하는 그 목소리에 주도권을 드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인류한 혁신이와 인재 영입이 목소리가 좀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최근 인류한 혁신이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뭐로 보세요? 마이너스는 소란이 덜 했을 것이다. 근데 그 반면에 아무 뉴스도 안 났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뉴스량이 압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다시 야당에서 여권으로 끌어온 거는 혁신이었다. 혁신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와 인재 영입위에서 좀 공천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부딪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혁신위가 앞서고 인재위가 뒤따라갈 것 같아요. 혁신위는 밭을 갈고 인재영입위원회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혁신위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공간을 만들고 인재영입위는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공천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2월 초중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공천 룰을 정하고 각 지역 공천을 하고 네. 선거하고 그럼 4월 오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인재 영입이라는 게 사실 리스크가 없는 사람을 검증하는 문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어요. 다 이제 개인정보 동의받을 수 있는데 학폭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요새 또 아무래도 인정부의 리스크로 많이 올라온 사안이니까. 예, 도대체 학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 특히 자녀잖아요, 미성년자. 근데 또 신기한 게 어떤 후보가 뭐 인사청문회 올라가면 또 그게 나와.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피해자가 제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이 터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 무서운 동네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기자 입장에서 맞죠? 네, 그렇죠. 네, 여의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폭이란 게 이게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를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 이 순간부터 이제 레드라인이죠. 답 없죠. 네.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이죠. 조정훈 의원님 나랑 토론도 안 해주고 나 화났어. 나 신당 차릴래. 이준석 신당 삼지대론. 아,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지금 이번에 본인에게 정권을 주면 120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관심 면에서 2인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요한이라는 막강한 적이 나타났어. 지금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재주를 부려도 인요한 위원장의 그 공간에 뭐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렇죠. 진짜 큰 배 뛰어내려서 돛담배로 가면 3분의 1이 30분의 1로 쪼그라들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언어의 정치에서 진정성의 정치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비대위원장 한동훈 이런 훈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120석 이렇게 말이 돼요. 국민님 지금 해도 120석은 넘어요.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본인의 거취를 먼저 결정하는 게 맞다. 금태섭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이준석 대표가 여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이제 없다. 금 대표님의 그 발언은 자신의 희망사항이 섞인 전망이죠. 왜냐하면 이준석과 함께 했을 때 금태섭 신당의 파괴력이 혼자 했을 때보다 크다는 걸 뭐 명확하잖아요. 금태섭 신당은 이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의원님 보셨을 때는 두 분의 가치관이 잘 맞는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금, 이 콤보 뭘까? 조금박해도 아니고 독수리 오영재도 아니고 이 상징하는 가치가 뭐냐? 독수리 오영재, 남원정 이건 보수 정치를 개혁하자. 조금박해는 민주당 안에서 소신 있는 정치를 하자. 이준석, 금태섭은 기껏해야 양당제를 깨자. 양당제를 깨서 어쩔 건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성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네. 인요한 위원장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 원칙을 적용해야죠. 다만 회개하는 죄인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근데 힘들어지죠. 네, 한 주간 여의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